유튜브에서 너나 있는 말씀씨에 매료되어 2023년도 4월 내 집 마련 기초반까지 온 32기 100억 부자 은영영입니다. 저는 내 집 마련 기초반을 3주 줬고 서울에 집을 샀습니다. 그것도 성북구 20평대 평생에 남양 우수리 중증 사업대로요. 안녕하세요. 저는 34살이고 서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서울 성북구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후반 아기 엄마이고요. 일반 회사 다니고 있습니다. 23년 5월쯤이었고요. 4억대 금액으로 서울 성북구에 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절대 없었어요. 내가 평생 아파트를 내 집 마련한다는 걸 생각도 안 했어요. 나는 행복주택, 임대주택 알아봐야겠다. 근데 아이가 생기면서 달라졌죠. 아, 나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구나. 아는 것과 진짜 모르는 게 천지 차이라는 게 자금력이 있어도 대부분 서울이라고 하면 10억 이상은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렴풋하게 아직은 내가 접근 가능한 게 아니니까 나중에 계산해보자라는 느낌으로 알아보지 않거든요. 아파트를 어떻게 사는지도 사실 잘 모르고 있는 게 태반인 것 같기는 해요. 신혼 전세 대출을 해가지고서 2억 6천에 빌라를 살고 있었어요. 신혼부부가 살기에는 역세권에 너무 좋았지만 아기를 키우기에는 협소한 화장실이나 정형화되지 않은 구조에서 오는 불편함이나 이런 것들이 단점들이 너무 명확했어서 이동을 하고 싶은 욕심이 굉장히 컸고 전세 대출 금리도 처음에 신혼부부 때 받았을 때는 20만 원이 안 됐었거든요. 40만 원 이상 오를 정도로 금리가 올라가가지고 이걸 전세 대출을 계속 유지하는 것도 좋지 않을 거라 생각을 했죠. 동생이 부동산 공부를 하고 있었잖아요. 가능한 방법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얘기를 해줄 때 그게 이제 소스가 됐었던 거죠. 언니의 2억 후반대 예산으로 전세가 동대문구랑 성북구 막 이런 쪽에 있는 거를 제가 발견을 한 거예요. 공부를 하면서. 서울 전세가 한 5억에서 6억 정도는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언니 이 돈이면 아파트로 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언니 빌라로 아파트를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얘기했더니 언니가 그 더운 날 형부랑 동대문구부터 해서 전세 매물을 보러 다니기 시작했어요. 제가 또 계속 공부를 하고 있다가 특례 보금자리 론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도 알고 대출 상품도 알고 약간 각이 잡힌다고 해야 되나? 계산기로 그 배운 대로 계산을 해보니까 될 것 같은 거예요. 초등학교도 아파트가 품고 있거든요. 바로 앞에 버스 정류장도 있고 하니까 출퇴근도 해봐야 되고 저녁에 가서 주차도 봐야 돼 이랬더니 언니가 알겠어 이런 다음에 임신한 상태에서 주차 보고 거기로 출근도 해보고 하면서 괜찮아 이래서 버스나 지하철 타고는 40분? 남편 같은 경우는 30분 이내에 갈 수 있어가지고 우리 부부에게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던 거죠. 이중 주차가 되어 있으면 일단 퇴근하면서부터 주차를 어디를 하지 이걸 엄청 신경 써야 돼요. 그리고 전화 오면 빼줘야 돼요. 주차난이 심하면 약간 생활의 질이 떨어지는 느낌이랄까? 그리고 유모차나 애기 생기면 짐이 생기잖아요. 근데 지하 주차장이랑 아파트랑 연결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럼 진짜 힘들어요. 비 오는 날이나. 이 집은 돼 있는 거예요? 이 집 돼 있어요. 그리고 주차를 본 이유가 다른 사람의 수요들도 생각한 아파트에 대한 선호감. 근데 그게 저희도 너무 납득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인생의 최대의 쇼핑을 한 거잖아요. 그 가치가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기다리는 마음도 있고요. 그냥 단순히 실거주만 할 거라고 해도 작은 선호도들이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서 좋다고 생각이 되지 않을까? 저도 근데 생각이 많이 바뀐 거거든요. 꼭 아파트 살아야 할 필요 있어 이랬어요. 저도. 근데 제가 임신을 하는 동시에 살고 싶어져요. 나만 그런 수도 있는데 저는 그 빌라도 환경이 좋아도 나중에 이제 아이가 자라서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나 학원을 다니잖아요. 위험해 보여요. 1차선 도로가 아이를 보내기에 내 불안한 마음이 드는지 마음으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빌라를 꾸미고 살 수도 있거든요. 근데 돈이 아까웠어요. 내 집이 아니니까 거실 하나, 방 2개, 커튼 하는데 막 60, 70만 원 달래요.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2년 동안 커튼 없이 살고 왔어요. 근데 여기 오니까 좋은 거. 좋은 거 하게 되고 원하는 거 하게 되고 그치. 허용이 되더라고요. 내 거니까. 응. 비슷한 생애 주기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사는 것 같은 모습이다. 그런 안정감을 줘. 엄청요. 저는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집을 매수를 해서 가족이 정착을 해서 장기간 거주하는 데 걱정 없이 할 수 있다는 게 엄청난 안정감을 주더라고요. 종잣돈 1억으로 했습니다. 그럼 3억 후반이 대출인 거예요? 네, 맞아요. 금액 네. 자체가?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을 해서 월 140만 원씩 나가고 있어요.
저희가 종잣돈이 많았던 것도 아니었잖아요. 그걸로 새 아파트를 우리는 서울에 살고 싶은데 아예 거기까지도 생각을 못 했었어요. 지금 당장 살 수 있는 여기를 매수한 게 그 당시에선 최선의 선택이었고 지금 생각해도 그런 것 같아요. 청약이 언제 될 거라는 확신이 없잖아요. 항상 그 시기에 맞는 할 수 있는 최선을 찾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특례보금자리로 지금 못 하잖아요. 청약도 사실 비싸요. 청약 된다 그래도 요즘에 막 4억대 아파트 절대 안 나와요. 여기는 24평 아파트고요. 방 3개, 화장실 하나 구조입니다. 원래 아기 방으로 쓰던 방인데 최근에 날씨가 너무 더워져가지고 아기 침대를 급하게 저희 안방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갑자기 생뚱맞게 TV도 있고 여기 누워서 봐요. 이렇게 디자인에 반해서 C 브랜드의 드레스장을 코너로 넣고 싶었던 게 저희 로망이었어서 실현을 했고 지금도 볼 때마다 너무 흡족해요. 눈에 띄는 옷이 하나 있는데 보여드려야 되나요? 저희 남편이 입습니다. 보통 이거 입고 외출을 하시나요? 못하죠. 제가 못하게 하니까. 거실하고 주방 같이. 올해는 구축이잖아요. 혹시 수납이 조금 어렵기는 해요. 그래서 좀 자리가 많이 부족하고 주방은. 근데 거의 다 아기 거예요. 아기 소독기. 젖병 여기 빛이 왜 있지? 이거 멀티다지기 엄청 추천합니다. 진짜 좋은 점이 원래 초퍼 이런 데가 컵이 플라스틱으로 나와서 미세 플라스틱 이슈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유리예요. 안에다 재료 넣고 이제 이유식을 최근에 시판으로 갈아타가지고 요즘에는 잘 안 써요. 볕도 잘 들고 베란다하고 대문이랑 열어두면은 바람도 잘 통하고 환기도 너무 잘 되고. 거실은 거의 아기의 공간인 것 같은데. 네, 이사 올 땐 이렇진 않았는데 이제 아기가 10개월이고 아기를 위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저희 언니가 사준 건데 근데 얘하고 똑같이 흔들흔들 춤춰요. 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내 집이니까 돈 들여서 하는 이중 커튼과 안마 커튼. 아, 화장실. 진짜 이거 너무 좋아요. 이거 없이 애기 씻기기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이제 애기가 저희 집은 11kg가 넘었단 말이에요. 진짜 무거워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열고 애기를 세워놓고 애기는 여기 안정적으로 잡고 닫은 다음에 애기 엉덩이 씻겨줘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 동생이 고등학생 때 집이 이사를 가야 했었던 때가 있어요. 저는 그때 대학 생활하느라 집에 거의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 이렇게 올 정도였고 언니는 일하느라 바쁘고 고등학생 동생이 엄마를 모시고 연세가 꽤 많으셨거든요. 동네 여기저기 막 집을 알아보러 다닌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근데 저는 그걸 이제 결혼을 하면서 부동산 과정을 거쳤잖아요. 근데 동생은 이미 그때 해봤던 거예요. 저희 사기당하면 안 되잖아요. 저희한테는 또 너무 소중한 종잣돈이니까. 그래서 이제 엄마를 모시고 다니면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확정일자를 받는다거나 전입신고를 해야 된다거나 대항력이 생긴다거나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어요. 동생은 새로운 거를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쌓아가더라고요. 자라오면서 해왔던 선택들의 결과가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 계속 지켜봐 왔잖아요. 그걸 또 남편도 잘 이해하고 있어요. 우리는 은영이 덕분에 집 샀다 막 이러면서 그 어느 집이나 약간 좀 두각을 나타내는 애 한두 명이 있지 않아요? 그게 저희 집은 막내인 거예요. 큰언니는 이제 살아야 돼. 돈을 지금 당장 가서 벌어와야 되는 사람이라면 저희는 약간 그래도 큰언니의 품 안에 있잖아요. 그럼 저는 약간 방법을 찾는 거죠. 이런 게 있대, 막 저런 게 있대 이렇게 정보공유를 같이 하는 거죠. 잘 따르고 잘 들어주고 제일 이득을 보는. 그죠. 제가 사실은 최고 승리자죠. 맞아. 근데 저희는 약간 셋이 약간 그렇게 했었어야 돼요. 어려웠으니까. 뭐 대학을 가더라도 대학 등록금 고민을 부모님하고 나누는 게 아니고 서로 나눠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대학교 등록금도 국가장학금이라는 제도가 있었으니까 대학교 갈 생각을 했지, 그게 없었으면 대학 갈 생각도 못했죠. 경제적으로 그렇게 여유치 않으니까. 당시에는 이게 가난인지도 몰랐어요. 몰랐어요. 부자들이 햄버거를 많이 먹고 라면을 많이 먹고 설탕을 많이 먹지 않아요. 근데 그 음식들이 진짜 건강에 안 좋거든요. 근데 저희 엄마가 그런 음식들을 진짜 많이 좋아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좋아했고 맛있잖아요. 인스턴트 패스트푸드. 엄마가 이제 관절이 안 좋았는데 류마티스 자가면역 질환이었거든요. 그 먹는 데서 오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약이 폐에 악영향을 주면서 갑자기 어느 날 이 폐 섬유화로 이제 호흡기 질환으로 돌아가신 거거든요. 숨을 못 쉬게 되시면서. 그럼 자가 호흡이 안 되면서. 잠깐 티슈 좀 가져요. 티슈가 있어요? 이게 엄마가 네. 돌아가셔서 그래요. 미리 준비해야지, F가. 오래됐어요? 아니요, 오래 안 되셨어요. 아, 오래됐다. 20년도에 돌아가셨으니까요. 4년, 5년. 그쵸. 5년 차.
아빠 같은 경우는 한 번씩 크게 아프셨었어요. 근데 지금은 잘 회복하시고 근데 이제 더 이상 일은 하실 일은 수 못 없죠. 하시고 작년에 뇌경색 오시기 전까지는 이런. 계속해서 그 기술 일을 하고 계셨어요. 나이가 많으신데도. 저희 엄마는 감정 단어를 많이 쓰셨어요. 사랑한다. 뭐 은영이가 이럴 때 좋다. 막 이런 식의 나 뭐 하고 싶어 이러면은 뭐 경제적으로 안 된 건 못 해줘도 항상 지지. 이런 식으로 인정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뭐 가난은 했지만 저희는 되게 화목하게 자랐어요. 제가 생각하는 가난은 나이가 들어서 월급이 없으면 다음 달 생활 자체가 어려워지는 게 전 가난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희 부모님이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성공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어린아이에 있어서의 성공은 TV에 나오거나 막 이런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성공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내가 좋은 사람이 되지 했더니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좋은 점을 하나씩 내가 배우자. 그러면 좋은 점, 좋은 점, 좋은 점이 모아서 난 좋은 사람이 되는 거네? 이렇게 단순히 생각을 했어요. 그게 20대 때가 되니까 아 그럼 내가 가난에서 벗어나는 거는 내가 지금 사업을 할 수 없잖아. 돈이 없으니까. 회사에 들어가서 좋은 직책을 갖는 게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또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일을 할 때도 열심히 했던 거예요. 그러면 승진을 할 수 있을 거고 그게 좋은 월급을 받을 수 있게 될 거고 그래서 이 단계까지는 제가 왔어요. 근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가 필요한 돈이 한 50억이더라고요. 너무 많은 돈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거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너무 많은 돈이 아닌 거예요. 남편이랑 제가 둘이서 50세 은퇴하고 나면 300만 원 정도는 필요하겠다, 월에. 이제 물가도 상승이 될 거고 병원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했더니 진짜 40억 금방 나오던데요? 그렇게 하니까 큰일 났다. 그럼 내가 50세까지라는 건 16년 남았죠. 그럼 택도 안 되잖아요. 저희 이제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저희는 느끼는 거죠. 지금 우리가 건강해서 맛있는 음식을 먹었고 오늘 행복한 하루를 보냈다고 생각하고 이제 가난하지 않다고 착각하는 것처럼 지금 맞아요. 우리가 건강하고 일을 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의 노후도 이렇지는 않다는 걸 이제는 아니까 자산을 쌓아야 되고 이런 좀 부자가 되는 삶을 추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 자식들, 우리 지금 너무 예쁜 우리 애기들한테 부담이 안 되고 지금 우리가 느끼는 그 짐을 느끼지 않게 할 수 있으니까. 반복되지 말아야 된다. 썩도. 절대. 집이란 가족이요. 지금 거기서 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나 같아요. 나 자신. 왜냐면 이 집을 기반으로 생각이 생겨요. 새빵살이 할 때는 그 새빵에 맞는 생각만 하게 됐어요. 근데 또 이제 결혼하고 나서 좀 약간 좋은 환경으로 갔더니 또 그 환경에 맞게끔 어떻게 살고 싶다는 또 꿈을 꾸게 됐고요. 그리고 나서 그 생각들이나 꿈대로 제가 행동을 하면서 제 자신도 많이 달라졌고요. 약삭 빠르고 뭔가 꾀를 부리고 사는 것보다 정직하고 열심히 살면 진짜 된다. 지금은 그게 맞는 거고 그게 나를 위한 일이라는 거를 알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의심하지 말고 더 정직하고 더 책임감 있고 더 우직하게 끈기 있게. 저는 아까 동생이 했던 얘기 중에 그 새빵에 살 때는 그 크기에 맞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뭐 좋은 집에 살 때는 또 미래를 꿈꾸는 생각을 하게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만약 그때 당시로 돌아가면은 훨씬 큰 거를 꿈꿔도 된다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맞아. 지금은 믿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나오네. 내가 원하는 걸 다 이룰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이제 믿게 되었고 이제 거기에 필요한 노력과 뭔가 그런 것들을 이어갔을 때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걸 너무 잘 믿고 있기 때문에 돌아간다면 훨씬 더 큰 거를 꿈꿔도 좋다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이렇게 집도 보여드리고 하면 저희 같은 또래의 저희 같은 연령의 주변 사람들도 서울에서 살 수 있구나 라는 이 가능의 영역이라는 거를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친구의 집은 여기. 내 집 마련 기초반 듣고 3주 만에 서울 방 3개 화장실 하나 내 집 마련 성공했습니다. 4억대로. 아 이거는 제가 갚아야 돼요. 너나이님한테 갚아야 돼. 만나게 해주세요. 서울에 집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아예 못했던 것 같아요. 저 아파트가 4억인데 나 저걸 어떻게 사지? 저 돈을 언제 모아서 사지? 대출을 받는다? 말이 또 안 돼. 내 인생에 빚은 없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 진짜 열심히 살았거든요. 깨부리지 않고
그러니까 이 정도면 되게 나쁘지 않는 삶이다라고 착각을 했던 거예요. 원래 타고나거나 아니면 정말 운이 좋거나 하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제 주변에서 그걸 알려줄 수 있는 어른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던 거예요. 부자를 만난 적이 없던 거죠. 근데 그 어른들이 부자가 되는 커리큘럼을 탁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가진 종잣돈으로 살 수 있는 집은 이거야 라는 걸 진짜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거든요. 그대로만 노력하면 부자가 되는 거네? 그게 내 집 마련 기초반에서 다 알려주시거든요. 저도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많이 달라졌어요. 아, 이렇게 하루하루를 채워나가면 나 진짜 100억 자산가 되겠다. 전 내 집 마련 기초반을 치열하게 사는데 내 집 없으신 분들한테 다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무조건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